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가능한 미국 주식 우량주 5종목 찝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5개 기업을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넣어두시고 향후에 이런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S&P 500을 능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ASML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ML 홀딩스는 예전에 저희가 작년 말인가 그렇죠. 그 구해주, 정말 주가들이 막 폭락한 기업들 구해주 할 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많이 다뤄드렸는데 구글하고 페이팔은 그냥 물려도 지금은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역대 최고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비하면 구글은 많이 올라왔고 페이팔은 아직도 비슷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여전히 역대 최저에 지금 거래되고 버려진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주워놔야 나중에 좋아진다고 보고요. ASM 홀딩스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400달러를 깨고 한 300달러 후반, 380, 90달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00달러 중반을 넘어서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50% 이상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이런 좋은 기업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평가됐을 때 겁내지 말고 사야 된다는 거를 이미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서 5개 고르면서 이 회사 말고 다음 기업을 할까 하다가 그냥 5등 안에 들어있는데 의도적으로 빼는 것도 좀 웃기다 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냥 ASML 홀딩스는 이제 극자외선 노광장치의 전 세계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회로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내는데 되게 중요한, 특히 이제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쨌든 회로가 많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한 장에 일단은 용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세 회로를 잘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쉽게 하면 조각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두께가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각칼보다 더 얇은 칼로도 했다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얇아지는데 그걸 이제 극자외선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패턴들을 그리는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인데 전 세계 독점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당 2천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리 주문 넣어놓고 한 3, 4년 후에 받는 조건으로 그냥 줄 서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 ASM 홀딩스 에서 장비들을 사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에 나노 공정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회사들의 장비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5개 기업 중에 하나 만들었을 때 또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디자인하는 설계들을 디자인하는 설계도 그리는 얘는 설계도가 아니라 직자 그리는 반도체 웨이퍼에다 진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이제 요 극자외선 EUV 장비가 되게 이제 반도체 미세화 그 공정에 되게 중요한 최고 기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간 보통 이제 50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줄 서 있는데 캐파가 안 늘어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먹고 싶었는데 줄을 서 있는데 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서 못 팔고 오늘 그만 팔게요.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리 공장을 확장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도 60대니까 EUV 장비 매출이 이제 전체 이 회사 매출에서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한 45%, 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 정도 늘어나는데 2023년도에 60대,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90대까지. 그러니까 60대에서 계속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2025년도까지도 90대까지 만들어도 계속 팔릴 수 있는 수요가 이미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도 잘 성장하겠구나. 그러니까 성장이 확실한데 주가가 빠질수록 확실한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빠지는데 이게 성장이 약간 멈추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과 성장이 엄청 가는데 주가가 약간 덜 빠진 기업 어디가 더 안전하냐 그러면 성장을 엄청 하는데 주가가 약간 덜 빠진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성장이 상당히 담보돼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그리고 이제 독점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뭐 가격 주도권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제 보면 이제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매출액과 이익들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왔는데,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장비들을 생산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아니고서는 장비가 추가로 더 많이 생산해야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 자체는 21년도에 비하면 그냥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EUV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ASM홀딩스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들은 상당히 얹혀지면서 2025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이제 284억 달러, 그다음 주당 순이익은 약 한 20달러로 한 34%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24년도에도 매출액이 한 11%, 그다음 주당 순이익은 22%.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요즘 업계들이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성장하는 반도체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진단 점수 보면 100점 만점에 90점이고요.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 13위. 네, 되게 좋은 기업이죠. 전체적으로 뭐 다 어디 뭐 재무의 안전성이든 수익성이든 현금 창출력이든 독점력이든 뭐 성장성이든 어디 하나 나무를 데 없이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AI 적정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든 알고리즘에서 계산하는 적정 주가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이런 데들이 매우 저평가 영역, 이 점선 라인에 도착했던 가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뭐 여전히 저평가 아닌가 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구해주 할 때가 이때 가격들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 회사는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는데 좀 이제는 비싸진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여전히 원래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지금 주가가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데들이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 주가까지 덩달아 떨어졌지만, 이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고, 반도체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히 빨리 제 가치를 가장 빨리 찾아갈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SML 홀딩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신호를 보면 이제 현재 신호가 이미 얘는 2022년도 11월 9일 날 나왔어요. 503달러에. 지금이 660달러니까, 35, 한 30% 이상 올랐네요. 이때 시점으로 봐도 한 30% 정도 올랐고, 요날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금까지 보유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 나온 상태에서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꺾이고 막 하는 반도체 뭐 이런 주가들이 있지만, 얘는 시스템에서 매매 신호를 잡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보유 형태의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661달러고, 요 데이터는 이제 차트는 인베스팅 플러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코어가 90점이고 밸류에이션이 100점이에요. 매우 저평가.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이기 때문에 수급이 꼬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기업에 속하는 거고요. 요 수익률은 뭐냐면, 요런 조건들이 맞았을 때 매매 신호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그대로 따라했을 때 회사의 그러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을 거잖아요.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적 수익률이 136%니까 되게 성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ASML 홀딩스 신호를 되게 잘 잡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되게 몇 개 짧게 끊어졌고, 한 번 벌 때 쉽게 하면 최고로 한 번 매도할 때는 92%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률이 거의 한 30%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신호가 나와서 제대로 잡으면 꽤 오래 길게 수익률을 내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ASM 홀딩스의 매매 신호와 관련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또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패턴들을 보시면 이 회사는 좀 길게 하고, 어떤 회사는 좀 짧게 신호가 나오면서 수익을 벌어가는 기업도 있고, 어차피 그 기업의 이제 유형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스템인데 상당히 높은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이쪽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요 데이터하고 재무 쪽에서 뭐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교재에서 보신 내용들 좀 한번 살펴드릴게요. 인베스팅 플러스의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ASML 쳐보겠습니다. ASML 홀딩스 들어왔더니 네, 661달러. 네, 교재하고 크게 차이는 없네요. 90점, 100점, 그 다음에 수급 점수도 여전히 60점으로 나쁘지 않은 현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누적 수익률이 136%고 여기 눌러보면 나옵니다. 이게 뭔지. 그죠?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은 매매 신호를 모두 따라했을 때 실제 수익률이고 최고 수익률은 이제 각각의 매매 신호가 있었을 거잖아요. 매수 매도를 한 텀을 했을 때 그때 올린 수익률 중에 가장 높았던 거.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에 한 번 매매했을 때 92%가 가장 높았고 그걸 다 누적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누적했을 때 단순히 합산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복리 수익률을 다 계산한 누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그대로 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 형태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51% 올랐고 실제로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그렇죠. 503달러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돌려보시면 언제 나왔는지 이게 나와요. 이렇게 과거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쫙 이때 나왔구나. 그리고 다시 이때 나와서 무너질 뻔했는데 보유 신호로 있다가 지금 다시 네,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진단은 뭐 아까 똑같죠. 뭐 최근 거 제가 캡처했으니까 큰 다름점이 없고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 차트도 보면 이제 역시 우량주답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2023년하고 2024년도도 상당히 특히 2023년도 올해는 네, 좀 성장을 20%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률도 높고 네, 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봐도 뭐 유동 비율이 128%고 부채 비율이 300%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뭐 부채 비율이 100% 넘으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미국 기업들은 보통 한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도 IMF 전에는 사실은 300%막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그때 당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채 비율 100% 미만이어야 된다. 또는 120, 막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빡빡하게 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한 200%가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 250%, 300%. 그거보다는 부채를 썼어요. 잘 써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설비 투자도 하고 사람도 투자하고 해서 돈을 더 잘 벌어서 이자도 내고 빚도 좀 갚고 더 많이 번 돈 주주한테 환원하고 배당금 주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남의 돈 주주 돈 말고 남의 돈을 빌려다가 더 많이 벌어서 남의 돈 하고도 남으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채 비율 자체의 높음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좀 봐야 되지만 이거보다는 이 회사가 이런 돈으로 충분히 이자를 내고 있는지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지금 ROE하고 PBR이 같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ROE는 수익성의 지표고 PBR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성은 ROE는 올라가는데 PBR이 떨어지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얘는 이제 수익성하고 가격이 같이 올라가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운전자본 회전일수를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뭐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한 200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200일이라고 해서 보통 뭐 한 7개월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물건 만들어서 어쨌든 납품해 하는 데까지 한 7개월, 뭐 조립해서 하는데 7개월 걸린다는 건데 어쨌든 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런 회전일수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보다도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산업마다 기본적인 회전일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이니까 재고자산 회전일수라는 게 없겠죠. 뭐 원료를 사다가 뭐 물건 만들어 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이다 이런 데들은 뭐 배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게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고 높고에 따라서 얘를 기준을 딱 정해서 뭐 어떤 책에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60일 또는 30일 넘어가면 좀 그렇다. 90일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업종마다 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처럼 차트 보셔가지고 과거 10년 동안에 이렇게 쭉 봐서 별 문제가 그 수준이거나 문제가 없다 보시면 돼요. 오히려 2013년, 14년 때 보면 271일대였고 지금 251일대거든요.
지금은 아직 에이스미 홀딩스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네, 초록색 보면 잘 벌고 있다. 현금 흐름으로도 괜찮고. PER은 주가가 좀 빠져서 이제 36배. 요때가 주가가 548달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익이 있고 주가 많이 빠지는 이런 시점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뭐 90점,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재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실 때 이걸 다 본 거거든요, 사실. 재무 안전성, 아까 보셨죠.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뭐 이자 보상 배수, 차입금, 이런 규모들을 다 판단해서 이 점수를 찍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 재무 차트나 재무 제표를 다 본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수익성 지표는 그죠. 마진율들, 뭐 마진율의 지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업이익률도 있고, 순이익률도 있고, 뭐 ROIC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뭐 마진율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 점수 하나만으로도 다 하실 수가 있고, 미래 성장성, 이건 컨센서스 부분들 다 반영이 데이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장성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면 이게 앞으로도 한 1, 2년은 성장 되게 잘할 건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장성이 0이다. 멈췄구나 성장이. 최소한 올해는 성장 안 하나 보다. 그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모집하고 뭘 찾고 하는 시간들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판단하고 뭔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셔야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이게 좋은 기업인지를 찾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데이터로 다 나오는데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가 우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독점력 좋고 현금 창출력, 아까 캐시플로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이것도 다 영업활동 현금도 체크하고요, 잉여 현금도 체크하고요, 매출 대비 비율도 체크하고 다 체크해서 나오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높으면 그냥 너무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이스하게 오셔가지고 ASM 홀딩스의 적정 주가 부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초이스하게만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전히 매우 저평가 구간에 지금 있어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가격에 있는 거거든요. 적정가가 $1000로 지금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면 와, 이런 기업들 좀 고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점수 높은 기업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초이스탁에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칠 텐데 꼭 해보세요. 이것도 상위 몇 개까지는 다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유료 가입하시면 리스트 전부를 보시세요. 이 발굴, 뭔가 내가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 여기 두 번째 여기 투자 매력도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종합 점수,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정렬해서 이런 정렬 기준으로 다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종합한 점수잖아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앨범알, 케이던스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제가 5개 여기서 골랐잖아요. 점수 5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을 어떻게 골라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발굴해서 발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 한 50개 기업만 가지고 좋은 기업 투자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셨으면 점수 다 높으면 좋은 기업인지 끝났어요. 두 번째, 밸류에이션은 적정 주가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저 차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높이 낮게 있는 거 골랐어요. 세 번째, 수급 분석에서 매매 타이밍 있잖아요. 그쵸? 그 점수 보셔가지고 한 60점 나왔다. 신호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베스팅 플러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아예 거기는 다 종합해서 의견을 드려버리잖아요. 매수다, 보유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페이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포티넷 있죠. 포티넷. 얘도 너무 좋은 회사예요.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포티넷. 이게 잘 모르시겠죠.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 블랙스톤. 이 회사는 아시겠네. 블록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회사.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 부킹홀딩스. 여행, 예약. 세계 1위. 그죠? 라티스 세미. 이건 저도 모르겠다. 어도비 잘 아시죠? 어도비 잘 아시고. 이런 아까 시놉시스 또 나왔네요. 시놉시스. 지난번에 제가 5개 기업들 중에 하나 맨 앞에 얘기했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에 보다 잘하고 있는 점유율 1위 회사가 이 시놉시스예요. 이게 눌러보면 되죠. 시놉시스 한번 볼까? 자, 86점. 너무 좋아. 눌러볼게요. 와우. 점수 다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적정 주가라고 그랬잖아요. 적정 주가 보고 그 다음 주가 추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적정 주가를 보니까 자, 어때요? 자, 시놉시스
요때가 아주 좋은 기업들은 이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요 가격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어때요? 걔도 지금 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안 싸게 거래된다고요. 근데 아까 지금 5개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는 저평가 영역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명만 시노시스냐, 케이던스 시스템이냐, 케이던스 디자인이냐, 지금 다룬 ASM 홀딩스냐, 또는 또 뭐 다르죠? 페이컴 소프트웨어. 이 차이만, 그 종목명만 차이가 있지. 이거 보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발굴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좀 여유 자세 생겼다 그러면 발굴에 가셔서, 네, 한 번 하면 기억이 안 나시니까, 발굴에 가셔서, 위에 투자 매력도. 그러면 이 점수가 계속 바뀌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점수들이 계속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장기간 주가가 상당히 높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을 맞춰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